신앙인의 서재는 그의 신앙의 깊이와 폭을 보여줍니다. 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꽉꽉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 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오인표 간사입니다.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IBP 박예찬 간사입니다. 네, 청어람 김유미입니다. 네, 청어람 박현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저는 북어본이라는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이혜성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가본 적도 없는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감입니다. 오늘 그 5번째 서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인트로 멘트 집에서 3번씩 연습하고 와요. 저희 이제 팟캐스트가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어떤 그 반증으로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아까 짧게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북어본이라는 1인 출판사를 혼자 운영하고 있고요. 북어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 북어본은 그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이나 아라비아로 간 바울 같은 히스토리컬 픽션, 그러니까 성경의 팩트를 기반으로 한 역사 소설을 주로 냈고요. 또 70인역 인문이나 이번에 오늘 소개할 초기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 같은 교과서 수준의 신학책도 내고 있습니다. 네, 준비해 오신 분들 잘 들었고요. 네. 그 대표님 소개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가 사실은 1인 출판사를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간 오랫동안 기독교 출판계에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연히 이제 그 큐티책 만드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그 단행본 만드는 기독교 출판사로 이제 이직을 해서 한 15년 이상 일반 회사에 있었고요. 주로 만들었던 책은 그 제가 대학원에서 성서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지 성서학 그 학술서 같은 걸 좀 많이 맡아줬으면 해서 그런 책들을 주로 냈고,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이 생각보다 잘 읽히지 않고 사람들이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1인 출판사를 냈을 때는 비슷한 류의 책보다는 좀 더 쉬운 책을 내려고 출판 방향을 잡았고, 그래서 북어본에서는 이런 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1세기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내셨어요. 편집도 많이 하시고. 예. 혹시 그것에 좀 집중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1세기 책을 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적은 없고요. 그 성경에 관한 내용의 픽션을 가미한 그 학자들이 쓴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책들이 대부분 1세기와 연관된 책이어서 뭐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세기 책을 많이 내게 된 것 같습니다. 북어본 출판사 최근에 2025년에도 좋은 책들을 많이 출간한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예. 특히 그 리처드 처치라고 하는 리퀴드 처치. 리처드 처치. 리처드 처치? 되게 그럴싸한데요. 그냥 속았겠죠. 그냥 넘어갔겠죠. 되게 준비한 멘트였는데 이렇게 준비한 리퀴드. 개그였다고요? 대표님 모시고 참 창피하네요. 리퀴드 처치 되게 많은 분들이 읽으셨던 것 같은데 대표님, 현철 대표님 그 책 읽으셨죠? 네, 저희랑 북토크를 했었죠. 이혜성 대표님이랑 저희랑. 예. 네, 그 책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청어람 유튜브에 있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양아치가 많이 왔어요. 이전에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 3회차에 저희가 도대체 왜 읽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주제에 가장 잘 맞는 책이 무엇이냐 선정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너무 감사한 건 너무 정성스럽게 댓글을 잘 달아주셨어요. 왜 이 책이 좋은지, 이 방송이 어떤지 너무 잘 달아주셔서 몇 개의 댓글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으로 시작하는 저는 오인표 간사님이 추천한 이 책을 먹으라를 픽합니다. 이 책은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섭취하는 것으로 회복하게 합니다. 읽기가 곧 형성이고 말씀을 통해 삶이 빚어지는 과정을 가장 깊고 실천적으로 만납니다. 라고 하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굿 이너프라는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기독 서가클럽
에피소드 1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잘 듣고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이라도 나오면 괜히 더 귀를 쫑긋 세우기도 했답니다. 다들 책을 흥미롭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에피 1편의 의자도 그랬고 에피 2편의 시간 안에 사는 법도 꼭 읽어보려고요. 이번 편에서는 이 책을 먹으라 인상 깊게 들었어요. 사실 이 책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읽기 전이거든요. 덕분에 제게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알찬 방송 부탁드려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댓글 있으신가요? 저희 손민호 님인데요. 예찬 간사님 소개해주신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인데 읽기만큼 자체로 행동이면서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체가 독서의 이유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이 소개하는 개념과 주장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네. 반말로 써주셔서 우리랑 딱 맞아. 우리 스타일이야. 이것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새벽에 깨서 읽으신다는 보네퍼 목사님의 책들도 책장 깊숙이 꽂혀 있는데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들을게요. 저도 옥중서신 저녁에 자기 전에 보기 시작했어요. 오. 네. 영향력 있다. 근데 이거 약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네. 새벽에 깨서 읽는다는이라고 하면 약간 오해가 있고요. 새벽에 깨면 읽는다. 되게 어감이 달라지는데요. 또 자기 전에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자기 편안하게 전에 잠드실 수 있나요? 불편해. 자기 전에 읽지 마세요. 불편하더라고 마음이. 네. 되게 다양한 생각보다 치열한 어떤 네. 댓글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여러 책들을 꼽아주셨고 다양하게 꼽아주셨고 네. 그리고 팟빵에서도 댓글 몇 개를 달아주셨거든요. 네. 팟빵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CS 루이스님입니다. 뭔가 우당탕탕 시작하는 것이 제 취향입니다. 팟빵에 대한 향수가 많아 앱을 지우지 못하고 잊혀져가는 프로그램을 잇는 새로운 것이 나오길 바라며 기웃기웃하고 있었는데 나왔네요. 기독서가 클럽. 오늘 소개해주신 책 모두 좋네요. 이 책을 먹어라 사랑하는 책입니다. 공동선을 위한 독서, 표지만큼이나 따뜻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 같아요. 잘나라 기도하는 그 손을 출판되었을 때 강렬한 제목 때문에 여러 상상을 했던 책입니다. 빌어먹을 어른들의 세계, 인종차별과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4권 중 빌어먹을 어른들의 세계를 오늘의 책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감각하는 이라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라고 달아주셨어요. 네. 저는 일본 작가의 책을 많이 안 봤는데 그 두 분이 소개해 주셔서 그 책은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중에 한 분 선정해서 선물을 이미 드렸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계속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나서 더 좋은 책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은 좀 특별한 에피소드입니다. 귀한 게스트를 모셨고요. 게스트와 함께 오늘의 주제 도대체 가본 적도 없는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감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다시 바른 모범을 찾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습관처럼 초대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본 적이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1세기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상상 속으로 그려온 순수한 황금시대가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 발딛고 살았던 신자들의 신앙, 그들의 두려움과 충돌, 그리고 소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기독서가 클럽에서는 1세기 초대교회의 실제 모습을 깊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3권의 책을 함께 탐구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초대교회가 무엇인지, 또 지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회복과 상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책과 함께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대체 가본 적도 없는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감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오늘 특별히 신설했습니다. 질문을 좋아하는 남자, 질문 사랑하는 남자, 질문 예찬 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 코너를 맡은 박예찬이고요. 오늘의 주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질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설교나 부흥의 주제 또 교회 표 등에서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서가를 여는 질문, 과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왜 많이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창관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 과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왜 많이 할까?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철 대표님 먼저 나부터? 시동을 좀 걸어주시죠. 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을 한국 교회보다 종교개혁 시대에도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종교개혁의 큰 구호 중에 하나가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였고 그런 표현들이 뭔가 사람들을 자극하는 게 있다는 거를 종교인들은 잘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근원으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들이 어떤 순수한 이상을 기대하게 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죄책감을 좀 자극하고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냥 되게 하기 좋은 그냥 클리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약간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분들의 그 기저에는 잘못된 생각이 하나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뭔가 완전하고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지금 현대 교회가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그 대표님 말씀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돌아가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초대교회가 진짜 완전했다면 제 생각에는 바울이 편지를 한 통도 안 쓰지 않을까요? 성경 자체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는 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자료를까지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흔히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뭔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그 큰 어떤 부흥회 같은 느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뭐 몇천 명이 회심했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들과 굵직굵직한 어떤 그 이야기들에 좀 무게가 좀 많이 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어떤 이 지금의 좀 침체거나 좀 고민되는 지점들을 좀 돌파하고 싶을 때 초대교회의 그런 어떤 기적적인 사건들이 좀 회자되는 것 같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여러 입체적인 면모들이 있었다라는 게 동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질문하면서 드네요. 듣다 보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랑 뭐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는 말이랑 비슷한 말처럼 들린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그 초심은 정말 좋은 것인가? 사람이 점점 성장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닌데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지금이 더 나은데 이런 생각도 그냥 들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의 빛나는 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을 기억하자고 말하는 게 또 뭐 그렇게 공시렁거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안 가봤으니까 돌아가자고 힘있게 말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모르고 이상화하니까 가자고도 더 쉽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저희가 소개하는 오늘의 첫 번째 책은 오늘 모신 이혜성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 책은 두고본에서 낸 초기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뭐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초기교회에 관한 넓고 얕은 지식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내용을 부연 설명하자면 초기교회가 태동했던 1세기 로마의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살았고 어떤 집에 살았고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았고 사회계층과 계급은 어땠고 또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는 어떤 점이 달랐는지 또 어떤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비춰져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는지 그런 그들이 살았던 그 세상에 대해서 주로
넓고 얕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1세기 사회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쉽게 쓴 책이긴 한데요. 또 어떤 교수님이 다음 학기부터 신대원 신약 배경사 수업에 주교재로 쓰신다고 해서 최신 연구가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쉽게 정리한 어떤 교과서 수준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간단한 소개에 이어서 그 새로운 코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유미 간사가 소개하는 이 책의 초간단 저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책을 쓴 사이먼 존스라는 사람은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인데 원래부터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은 아니고 역사를 전공했대요. 역사를 전공하고 또 금융 저널리스트로, 금융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사회 경제의 변화가 사람들의 삶과 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관심사로 활동을 글을 쓰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의 글과 강의에서 현실 감각과 폭넓은 시야를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도 해요.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니티의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문화, 신학을 연결하는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존스는 지금까지 신약 성서를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도 친절하고 폭넓은 안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서를 쓰는 사람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먼 존스는 학문적 전문성과 또 언론인의 통찰 그리고 목회 현장의 실제적 감각을 모두 갖춘 보기 드문 저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잘 읽었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원고보다 훨씬 더 좋은 저자의 이력 중에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금융 전문가라는 이력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금융 전문가가 썼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조금 섞여 있기도 한데 이 이력이 되게 특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책 그 원서에 나와 있는 저자 설명 말고도 이분 페이지가 따로 있길래 이제 거기 가서 읽어봤는데 그 커리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널리스트라는 그 기자, 칼럼 쓰는 사람 그런 경험 때문에 그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전달해 준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그게 또 금융 저널리스트하고 연결지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실 맞아요. 돈 얘기도 돈 얘기가 많이 많죠. 나오고 해서 이게 좀 관련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일단 저희가 이런 책을 소개할 때 이걸 편집하신 편집자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출판하기로 한 그 출판사의 대표를 만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 책을 왜 출간하시기로 하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북어본에서 이제 그 조금 쉬운 책을 좀 찾는 편이고요. 1세기에 관한 책이 이제 IVP에서도 그렇고 그 웨인 믹스 책이라든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 학술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목회 현장의 일선에서 이제 일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은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열매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초기 교회라든가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그 신학계 안에서만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차에 이런 그 교양서 가볍게 이렇게 초기 교회 전반의 생활상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책이 이제 교회사학자나 역사학자가 아니고 이제 사회사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또 역사는 그 주로 교리의 발전, 신학 논쟁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사에서 다루고 역사는 주로 그 승리자들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엘리트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그걸 참고해서 이제 역사를 재구성해 나가는데 이 책은 그 초대교회 사회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제 풀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초기 교회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더 알기 좋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전 목차를 보면서 질문거리가 좀 생겼었는데요. 이 책의 한국어판의 목차가 새롭게 좀 짜여져 있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서와 다르게 목차를 구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뭐 그런 게 궁금했어요. 번역해 주신 분의 의지였을까요? 목차를 보면서 이 소제목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왠지 교과서에 잘 쓰이지 않을 것 같은 말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원서에서도 이렇게 쓰여져 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원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목차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만 원서의 목차로 있더라고요. 예, 원서에는 말씀했다시피 부제목하고 여기 밑줄 친 거는 일종의 약간 주제 연구 같은 거거든요. 그것만 이제 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그 장제목만 만약에 쓴다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책을 실제로 읽을 때도 그 내용을 찾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제목들을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예. 대표님이 집어넣으신 예. 거예요? 찾아보기 그냥 쉬우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소제목 자체가 원서에 없었나요? 소제목은 원서에 있고요. 있는데 목차에 예. 집어넣으셨다는 목차에는 거죠? 원서는 이제 목차에는 거기까지 놓고 장제목만 있으니까. 음. 예. 그리고 이제 번역은 조금 딱딱한 그 직역보다는 그 역자본이 조금 문학적인 어떤 그런 센스를 발휘해서 약간 감각적으로 재밌게 그 의역을 해주셔서 조금 교과서라는 느낌은 안 드실 거예요. 예. 번역을 오연미 선생님이 하셨네요. 예. 네. 지금 제가 대표님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는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서 들으시는 분들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책은 그냥 한 장 안에 한 주제 소제목이 나오고 그 소제목에 대해서 그냥 짤막짤막하게 예. 설명을 쭉 해놓은 그래서 뭐 사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냥 부분 짤막짤막하게 읽을 만한 길이의 그런 글들을 모아놨고 또 중간에는 약간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구분이 돼가지고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줄이 쳐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은 이렇게 따로 실린 글에 대해서만 원서에는 목차에 들어 있는데 이제 독자들이 목차를 보고 책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모든 토픽들 소제목을 제목에 이제 다 목차에 다 넣으셨다. 예. 그 말씀이고 저도 이제 그런 짤막짤막한 구성으로 돼 있어서 이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해야 되는 책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부분만 보거나 아니면 넘겨가면서 재밌는 부분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냥 뭐 초심자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초심자들이 그냥 읽기에 쉽게 접하기에 잘 구성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복잡한 논증이라 그럴까요? 1세기 사회사적 교회에 접근하는 책들 중에서는 사실 논쟁점을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하는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에 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하는 면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좀 높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번역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산은 내 앞으로 이런 맞아, 나도 그 제목 진짜 웃기더라. 이런 것과 뭐 또 재밌는 거 좀 있었는데 건강한 삶을 위한 달리기 어느 나라 말 쓰세요? 이런 질문의 형태로 챕터가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목차를 이렇게 쓱 훑어보면서 이거 좀 웃긴데 재밌겠는데 하고 그 페이지로 쓱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성이었던 것 같아요. 클럽에서 봅시다 이런 네. 제목도 있어요. 우리 패에 들어오세요 이런. 맞아. 말씀 들어보니까 편집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이런 순서 이렇게 차례에 사실 원서에 나오지 않는 걸 끌어다가 이제 좀 더 읽기 편하시라고 넣는 그런 방식은 어쨌든 편집자가 읽는 사람들을 위해 굉장히 수고한 것인데 편집하시면서 그러니까 네. 편집자가 이제 독자를 위해서라기보다 네. 내가 독자라면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 책들 중에 이제 1부, 뭐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그 목차가 되게 간명하게 나와 있는 책 중에 그 중제목, 소제목이 원서에 있는 책들은 최소한 중제목은 좀 넣어줬으면 좀 책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제목은 8장밖에 안 되는데 이 주제를 제가 세보니까 140개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40개 주제를 그냥 여기다가 다 때려박는 게 내가 독자라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반영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서평을 좀 같이 찾아봤습니다. 그 하늘샘 교회 김한원 목사님께서 아마 스스로 책을 읽고 너무 좋으셔서 서평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이 책의 백미는 일과 돈을 다루는 부분이다. 성속 이원론은 그들에게 사치였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과제였던 그들에게 신앙은 생계와 분리될 수 없는 한 덩어리였다. 바울의 노동관을 다룬 부분은 밑줄 그을 만하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그 서평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이 저자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지는 못했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바울이 노동을 한 게 단순히 이제 선교 여행비를 벌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뿐만이 아니고 신학적인 이유가 나와 있다고 이제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 그런 통찰들이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좀 공감이 많이 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신대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목회를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엔잡러이면서 개인적인 목회의 어떤 스타일이랄까, 어떤 본인이 지향하는 바하고 이 저자가 말하는 거하고 좀 맞물려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서평에 대표님께서 다신 댓글이 좀 더 와닿았어요. 너무 쉬운 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쉬운 게 단점이기도 하다라고 그렇죠. 하는 댓글 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회사의 전반을 좀 다루면, 오늘 제목도 보면 좀 쉽다는 느낌,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쉬운 제목을 쓰셨는데, 그 좀 이게 너무 쉽게만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이 책이 너무 이제 내용이 가볍다고는 생각 안 했고요. 그냥 쉽게 잘 읽히고 한 주제가 짧기 때문에 좀 현대인들이 긴 호흡의 콘텐츠를 잘 소화 못 하잖아요. 이 쇼츠에 뇌가 절여져서 네, 접니다. 그 5초 안에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 그 행위를 멈추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독서를 한 책을 끝까지 읽는 게 아니고 책 한 10권을 쌓아놓고 그 책을 매일 조금씩 읽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조금이라도 흥미가 떨어지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책을 쪼개서 읽는데, 이 책은 그냥 하루에 한 주제 읽기에 뭐 한 주제만 읽기에도 너무 짧을 정도로 이제 한 가지 주제가 짧은데, 근데 이제 또 이분이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인용한 하고 참고한 내용들은 또 최근의 학술적인 어떤 근거까지 그 다 섭렵해서 다루고 계시니까 이 책이 좀 너무 가볍게 소비되는 일종의 이제 저희가 어떤 신학 커뮤니케이터든 역사 커뮤니케이터든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많이 활동하는데, 이분도 이제 일종의 1세기 사회사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려고 이 책을 쓴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많이 좀 의심하는 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쉽고 재밌게 가르치긴 하지만 학문적으로 저게 정말 그 학계에서 인정받는 내용일까? 오류는 없을까? 그런 의심들이 많은데, 이 책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의심할 여지가 별로 없어서 크게 뭐 걱정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좀 쉽게 보인다는 것이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독자들에게 접근이 되게 용이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거 너무 쉬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또 출판하는 사람들은 또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그냥 예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다라고만 해서 그냥 예사로 넘길 책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에 대한 그 현장을 되게 잘 묘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유두고가 떨어진 건 저기 무슨 진짜로 높은 탑에서 떨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집의 구조가 이랬을 거고 어디쯤에서 떨어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장 간사님 어떠셨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었는데,
그 민망한 얘기여가지고 학부 때 이제 역사 교양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 무슨 서양사 개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 과제가 뭐였냐면 그 역사 소설을 써야 되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뭐랄까 떨어뜨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던. 그러니까 그 수업을 포기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었던 수업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 할 수 있겠지 뭐 재밌겠다 해서 그때 이제 어떤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내가 써보고 싶다. 그때 아마 기억으로는 이제 1세기 교회 이런 그 예배 이야기 이런 걸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래서 쓰려고 이제 했는데 막상 이제 쓰려고 하니까 이제 첫 장면이 그거예요. 이제 그 친구 집에 찾아가면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막 열띤 대화를 하는 게 소설의 전체 내용인데 근데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친구를 부르려고 이제 열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의 구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겠는 당기는 문인가 미는 문인가 이거 두드려도 되는 돌문인가 아니 나무문인가 이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버리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집안에서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 문을 못 연 거고 안에 들어가서도 인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을 그때 알았으면 좀 더 그 소설이 진행이 됐지 않았을까. 문을 열 수 있어. 여기 보면 이제 그 거리가 나오고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도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건물들이 나오고 이런 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어떤 작은 물건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당시 문화 요소들이 결여돼 있으면 인물이 움직이지 않구나.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들을 좀 생생하게 읽기보다는 내가 익숙한 어떤 좀 편집과 생각들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좀 그때 깨달았었어요.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역사소설을 쓰셨으면 사장 빵과 서커스라는 대목에서 집주인이 준비한 음식이었을까? 각자 가져온 음식이었을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친구네 집에 방문하는 그런 장면을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구체적으로 장면이 그려졌겠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과제를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봐도 좋겠다. 네네. 씨뿔 받았었는데 재수강하는 걸로. 씨뿔은 취하는 거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시 만나지 말자의 점수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는 이 에베소 특히 이제 에베소 부분에서 아르테미스 신전,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게 7대 불가사의의 신전인 거예요. 되게 진짜 큰 신전이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봤을 때 지금은 기둥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쑤시개 같은 기둥 하나밖에 안 남아있고 실제로 거길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이 미리 스터디하고 이거 들고 떠나도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아파트나 아니면 1층은 이렇게 약간 벌려 있고 그다음에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구조들도 그 순례를 하다 보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에서 봤던 거 여기 있어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되게 재미난 경험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해도 너무 좋을 책이지만 이거 순례자들이 순례 떠나기 전에 미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읽고 스터디하고 떠나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IBP에서 예전에 성경 배경 주석 지금도 있죠. 네. 초록색. 네. 네. 성경 배경 주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성경 공부 대학 선교 단체에서 성경 공부 처음 배울 때 그 배경 주석의 중요성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배경 주석을 직접 보면서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더 생생하게 알아차릴 때 이제 그 말씀이 좀 다르게 읽히고 좀 새롭게 읽히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 주석이나 그런 지식들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여러 그 당시의 사회상을 설명하면서 성경 구절과도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성경 배경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순례를 준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좀 더 말씀 묵상에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좀 더 생생하게 말씀을 읽고 싶다고 생각되는 분들한테도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배경 주석은
뭐 그만큼 정보량이 많지만 굉장히 두껍고 사실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책은 뭐 가까이 두고 그냥 조금씩 읽어가면서 성경 묵상하는데 또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이 이 책을 내시면서 스스로 좀 이 부분 아쉽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었을까요? 그 책의 태생적인 한계인데요. 한 주제를 조금씩밖에 못 다루니까 좀 뭐 감질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의 목적 자체는 1세기 교회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충실하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문제 같고요. 요런 이 책을 먼저 읽고 이제 세부 주제를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책은 그래도 꽤 나와 있으니까 번역돼서 나와 있으니까 좀 그 쟁점이나 아니면 그 학자들의 논의 같은 거라든가 또 한 주제를 다루는 책들로 넘어가는 용도로 말 그대로 입문서로 쓰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 책의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더 보태실 얘기가 없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그 질문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함께 이야기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는 초기 교회를 설명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면 당시 상황이나 교회의 특성 중에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가라는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뭐 오늘 3권의 책을 다루기 때문에 최소한 1권 이상은 읽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현대인이 보기에 이제 초기 교회의 어떤 그 당시 사회상이라든지 교회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것 중에 좀 이런 게 좀 색다르게 인상 깊었다 그런 게 있었다면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초기 교회에 대한 책을 메노나이트 역사학자인 알렌 크라이더와 엘리노어 크라이더 이 두 분 책을 이제 거의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설명하는 초기 교회에 대한 그런 초기 교회의 특징에 굉장히 감명받았었고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들의 이제 설명은 초기 교회가 얼마나 느렸나. 네. 의도하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얼마나 신중하고 천천히 그리고 삶이 변화될 때까지 충분히 잘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그 세례 교육에 3년이 걸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얼마나 느리고 천천히 인내하면서 그 IBP에서도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가 출간됐고 또 저기 대장간에서 회심의 변질. 네, 회심의 변질.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볼 때 얼마나 이제 급진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급진적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불타오르고 뜨겁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급진적인 것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철저하게 삶을 변화시켜내고 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메노나이트 저자들의 초기 교회에 대한 급진적인 그림들을 인상적으로 보고 배웠었고. 유미 간사님 어떠세요? 저는 초기 교회를 설명하는 책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희 요즘 교회에도 충분히 허덕이고 있어가지고 초기 교회까지 갈 여력이 없었는데 근데 이번에 초기 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 읽으면서 저는 약간 이런 미시사 이야기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찬 간사님 이야기한 대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나는 친구의 집을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걸 즐기는 편이라 이 독서가 특별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조합 이야기들이 재밌었어요. 역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끼리끼리 몰려다니고 먹고 떠들고 재밌게 놀고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는구나. 2000년 전에도 그러고 살았구나. 이런 게 재밌었고 여기 빵과 서커스 4장의 내용을 그래서 유독 재밌게 봤는데요. 폼페이에 있는 심야의 술꾼들이라는 클럽 이야기 뭐 몇 줄 적혀 있진 않았지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별 다른 이유 없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기 위해 존재하는 클럽도 있었다니 이런 내용들이 좋았고
또 연극에 대한 이야기. 제가 연극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나. 아, 역시 외설적 단막극이 인기를 끌었다. 저속한 유머와 지나친 풍자. 아, 이런 것은 시간이 흘러도 또 그 옛날 옛적이어도 인기를 끄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동네는 여기나 저기나 다 비슷하다.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초기 교회 1세기 교회 하면 되게 한 단어로 몰려 있어서 같은 어떤 그 내용과 이야기가 좀 계속 반복된다는 인상이 있지만, 근데 또 들어가 보면 이 여러 방향과 여러 장르로 이 시기를 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오늘 책 같은 경우나 로딘 스타크의 기독교 발행 이런 거는 사실 사회적인 맥락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게 있다면, 또 교회사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를 가지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볼 건가를 성서학자가 풀어내는 것도 있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기독 1세기 교회의 이야기나 그 임마누엘 카레르라는 소설가의 왕국이라는 또 소설도 있거든요. 바울이랑 누가의 그 이야기를 좀 프랑스 소설가가 이렇게 막 풀어낸, 어쨌든 문학적으로 히스토리컬 픽션 같이 이렇게 한, 어쨌든 이 시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장르나 갈래들이 펼쳐져 있는 공간, 지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만날 때마다 좀 색다른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또 이 관점을 이렇게 보는구나. 요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확장되는 시기여서 늘 새롭고 또 파볼만하다. 저는 그 당시 사회상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로마라는 일종의 이제 도시에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엘리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았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걸 처음 제가 알게 된 게 예전에 북오븐에서 냈던 로마에서 보낸 일주일, 거기서 이제 알게 됐고, 이번 책에도 좀 나와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빌라촌이라고 부르는 동네 있잖아요. 그 1층에는 뭔가 가게가 있고 2, 3, 4층에는 그냥 원룸들이 있는 그런 형태랑 로마의 어떤 보통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주거 형태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상하수도 전기가 없고 부엌이 없다는 정도? 그냥 거기서는 이제 잠만 잘 수 있었다는 그 정도 차이지. 그렇게 비좁고 밀집된 공간에서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비슷한 어떤 가난 때문에 되게 좁은 집에 살았고, 그때에도 부자들은 이제 1층 단독주택에 방이 여러 개 있는 집에서 살았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책 말고 그 전에 이제 그 IVP에서 나왔던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그리고 이제 후스토 곤잘레스가 쓴 일요일의 역사라든가 북어본에서 냈던 70인역의 인문, 이런 책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이제 1세기 교회, 초대 교회를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뭔가 이제 예전 방식도 엄밀하고 엄숙하고 뭔가 더 막 원형에 가까울 것 같고 바꾸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그냥 막연한 상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도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현대 기준으로 보면 토요일 밤, 그러니까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저녁, 유대 기준으로는 저녁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 시작하자마자 예배를 드렸고, 또 이방인들이 늘어나고 나서는 일요일 새벽에 그렇게 그 예배 시간을 바꾼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음식과 술과 강연이 있는 그 심포지움이라는 형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일종의 그 예배 모델로 얘기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처럼 약간 부자들이 많은 교회는 그런 심포지움을 하는 이렇게 막 옆으로 들어 누워서 음식 먹으면서 하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는 비좁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냄새나고 어둡고 막 덥고 이런 데서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각자 조금씩 가져온 음식들을 나눠 먹는 그런 형태도 있는 걸 보면서,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초대교회 하면 굉장히 경직되고 획일적인 모습을 상상하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자유로웠다는 거. 그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주일 성수나 이런 부분도 사실 초기교회 사람들이 일요일에 모였던 건 맞지만 십계명에서 안식일 계명과 그걸 연결시킨 건 3세기 후반 4세기 정도에 그게 연결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초대교회가 시편으로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시편으로 만든 찬송을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초대교회가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교회만이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자꾸 초대교회에 대한 얕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자기 목회에 하고 싶은 것들을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만 공부해 보면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좀 현대인들은 너무 잘 모르면서 어떤 고정된 형태의 초대교회 상을 정해놓고 그걸 막 강요하거나 엄밀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 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책 초기교회 그들이 살았던 세상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지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연철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성경 배경을 처음 접한 게 IBP에서 나온 성경 배경 주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에는 그게 뭔가 그 대학생 기독교인들의 필독서처럼 교양 있는 대학생. 뭐 그때 좀 유행했던 게 뭐 귀납적 성경 연구, PBS 뭐 그런 거라고 그거에 거의 성경 사전과 성경 배경 주석이 필수적으로 이제 그 읽어야 되는 준비물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읽을 때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책도 이제 그 성경 본문에는 그 암시적으로 깔려 있지만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은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좀 1세기 전체를 두루두루 다루는 책이니까 이 책을 읽고 이제 성경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이 책을 읽고 좀 세부적인 주제를 다루거나 전문적인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번째 에피소드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도대체 가본 적도 없는 초대교회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책을 소개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에 좀 다시 찾아오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저주에 걸렸어. 다음 주.